왜냐하면 당대표 경선은 7대3으로 여론 지지율을 포함을 시켰고, 지금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5대5다.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지급편이 이기는 게 우선되는 새끼들이에요. 우리도 춤에 찍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겠네. 더불어민주당이면 1번, 국민의힘이면 2번.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제 할 거리를 이렇게 미리 써놓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 여튼 오늘 할 순서는 최재형 역선택, 그리고 지지율, 그리고 원희룡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 개빵난 민주당 경선, 뭐 요렇게 준비했어요. 일단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명대사의 거적을 입고 방송하는 깔롱튜브입니다. 어제 원래 이것을 준비했었어요. 요거를 바로 방송을 했으면 어제 2차 방송이 조금 더 알차게 됐을 것 같은데, 방송할 때 막상 되면 막 기사를 넘기다 보면, 말하면서 막 넘기다 보면 몇 번째 기사 눌렀지? 막 요렇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어제 방송 때 잊어먹고 요걸 붙여서 같이 못했는데, 어제 최재형 지지율 했었죠. 지지율 하면서 이제 최재형 역선택, 요거에 관해서 얘기를 같이 하려다가 못했고, 오늘 그냥 새로이 따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갈등 봉합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던데, 빨리 봉합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봉합의 방식이 문제다. 어떻게 봉합이 될 것이냐, 아무런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과와 인정,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이 그냥 덮고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냐? 저는 아니다. 갈등의 불씨는 졸라게 남아있다. 또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론조사. 경선 예비 1차 경선, 2차 경선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비 경선에서 1차 경선에서 국힘당은 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 5대5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5대5로 진행되는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차용하겠다.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조항이 있었어요, 원래. 그것은 원래 당대표 선거 때부터 이제 불거져 나왔던 이야기죠. 하지만 당대표 경선보다 더욱 위험하다. 왜냐하면 당대표 경선은 7대3으로 여론 지지율을 포함을 시켰고, 지금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5대5다. 5대5기 때문에 민주당 새끼들은 어때?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얘들은. 무조건 지급편이 아니면 다 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시즘이라 그러고 독재라 그러고 홍위병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지급편이 이기는 게 우선되는 새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대5로 가게 되었을 때 얘들이 대거 유입되어서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애들, 지금도 당원 게시판 이런 데 가면 대깨문 들어와서 분탕 치고 막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연령 갈등을 부추기고 말이에요. 젊은 당대표 흔들기 막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3일 4일 됐나?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들어가서 보시죠. 국힘당 게시판 가면은 이상한 애들, 꼭 이상한 논리 들이대면서 복사글을 계속 붙이고 댓글 다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저는 대깨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새끼들이 우리 당내 경선에 역선택을 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리찬이님이 우리도 춤에 찍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겠네. 그죠? 제가 이거 민주 경선에 참여해라. 저 역시 민주 경선 참여인단이에요. 춤에 찍으려고. 여러분,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굳이 우리가 넣을 필요 있느냐? 그리고 5대5인데 7대3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5대5에서는 아무리 확장성을 얘기하고 나발이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대의는 무엇이냐? 큰 그림은 무엇이냐? 국민의 염원은 무엇이냐? 정권 교체 아닙니까? 당의 목적은 집권에 있다. 집권에 있는데 국민적 대의와도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저 상대방,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역선택의 여지가 높은 걔네들의 여론을 우리 당내 경선에 집어넣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율을 조정하던 아니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과거 이것을 삭제한 것이 이준석의 경준이다. 경선준비위원회. 지금 갑자기 의결 조항으로 키워서 최고위원까지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관위에서 정해야 되는데, 경선위원장이 누구야? 이준석이랑 붙어먹는 이준석 비서관 서범수의 형, 서병수 아닙니까? 서병수. 이 서병수를 지금 이준석이가 선관위원장에 앉히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밀고 가겠다. 왜냐하면은
국힘당 내부에선 우리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후보, 굉장히 반감이 큰 후보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야. 여튼 요거는 실질적으로 갈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최재형 역선택 싸움에 야권 경선 갈등 시동이 걸렸다. 이거 지금 막 여러 이슈에 묻혀가지고 잘 다뤄지지 않는데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최재형 범야권 주자, 여론조사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요즘 갑자기 최재형 원장님이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나타나서 그러하다.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하고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를 100% 돌렸을 때, 그리고 유선 전화를 섞어서 돌렸을 때 지지율이 틀리고, 이거는 연령 차이겠죠. 그렇게 돌렸을 때 지지율이 틀리고, 야권을 지지하느냐 여권을 지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틀려집니다. 어제 방송 때 같이 돌리려고 했던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 들려드릴게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틀리게 나올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한데 사람들이 그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 결과만 놓고 지그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조사가 나왔을까? 그리고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왜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고 이득을 얻는 집단 누구인가, 요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리찬이님이 보내준 자료예요. 이게 여론조사 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민주당 쪽에서 돌리는 것 같죠. 지금 야권 후보들의 요거를 혹시 대선 후보 지지율에 요거를 집어 넣는지 안 넣는지 우리는 몰라. 하지만 이 새끼들 여론조사 이상하게 나오는 거 보면 요것도 일부 섞어 넣지 않나. 왜냐면 요거는 지금만 아는 거잖아. 할 때 디테일하게 제시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요거 쓸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하지만 착하게 정말 얘들이 제대로 쓴다면 이거는 다른 야권 지지층이 아니라 여권 지지층에 한한 어떤 지지율 조사가 아닌가라고, 요게 이제 그냥 일반적이고 정석적으로 판단하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악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집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면 1번, 대체로 잘하고 있다면 2번,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면 3번, 매우 잘 못하고 있다면 4번, 잘 모르겠다, 무응답이면 5번을 눌러주세요. 선생님께서 현재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정당의 국회 의석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면 1번, 국민의힘이면 2번,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은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너희들의 지지도는 필요 없다. 이거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졌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권 지지층 내 문재인의 지지율을 뽑기 위한 응답조사다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내가 무엇을 뽑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문항이 틀려집니다. 문항에 따라서 결과치가 틀려진다. 그래서 우리의 역선택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방금 이쪽 달러 코알라님이 윤석열 찍으면 끊어버리기. 리찬이님, 민주당 선택 안 함 대상이 아니라니.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도도 반도 안 나오노. 사사사사사 죽어. 리찬이님, 이런 미친. 쪼물딱 코알라님, 크크크. 쪼물딱 코알라님,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대놓고 민주당 빠다제끼니. 아, 그 조사 기관이 뭐였지? 한국 리서치였나? 그랬을까요? 걔가 원래 민주당 출신이야. 걔가 원래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얘가 대깨문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낙연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이재명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무엇을 근거를 삼았는가, 그리고 제대로 보려면은 이 문항들이 뭐였는지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결론과 판단이 기준에 도출이 되는데, 솔직하게 사람들 거기까지 안 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번 국힘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전에는 갈등 논란이 언제부터 불거졌느냐, 이번 대선 경선에만 유일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 이거야.
방지 조항, 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고, 여기 문항 중에 나는 국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냐,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냐, 요 문항이 있는데 요거를 삭제하자 이거야. 이걸 갑자기 의결을 해버렸단 말이지. 의결을 내서 표결해버렸어요. 이준석 체계하에서. 이준석이가 그 여론조사 효과로 톡톡히 덕을 봤었죠.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그때는 7대3이었고 우리 경선률은 5대5다. 5대5다. 요랬을 때 역선택표가 들어왔을 때 영향이 더욱더 절대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요런 위험성을 두고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꼴린 대로 막 진행을 해버려 놓고 지금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하태경이가 최재형 측 역선택 방지 요구에 대선 포기 주장이다. 장난 빠는 거지. 말장난 까고 있어. 하태경, 최재형 당대표 선거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니 해괴한 일이다. 뭐가 해괴한 일이야? 이 당연한 우려 아닙니까?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역적 새끼들의 표를 왜 집어넣어야 되는가? 유준석, 유불리 갈리는 역선택 방지. 우리는 이거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다. 언제? 당대표 경선 때. 이때 역선택 방지. 요때부터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때 재미를 본 것이 누구냐? 이준석이다. 요때 참 안타까운 게 나경원 있잖아요. 나경원 피부샵 네거티브 때문에 마탱이 갔었잖아요. 예전 서울 선거에서. 그런데 나경원이가 이미지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 왜냐하면은 대여투쟁을 나경원이가 빡세게 했거든. 나경원이 덕분에 처음에 민주당이 그렇게 날치기라든지 이런 법조항들이 물론 역부족이었지. 하도 밀어붙이고 당시에 국힘당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여투쟁을 하면서 나경원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다. 왜냐하면 나경원 이미지는 몰라 젠틀한 엘리트 고품격 이런 이미지였거든.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데 막 들어눕고 막 악역한 투쟁을 하다 보니 그 전에 있던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엘리트의 이미지가 망가졌다. 얘기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다르지 않은가. 그때는 왜냐하면은 촛불 전국이 이어지고 있을 때잖아요. 그 촛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촛불 전국이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국힘당은 나쁜 놈이야. 국힘당은 나쁜 놈이고 민주당은 민주 세력이고 애국 세력인가. 그 당시만 해도 반일 프레임이 먹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자위년 나경원 자위년으로 찍혔죠. 자위대 행사 나갔다고. 근데 자위대 행사 나간 거는 나경원만 나간 게 아니다. 민주당 의원도 나갔는데 나경원만 그렇게 꼽혀버린 거지. 자위녀라는 어떤 명칭, 단어 낙인 찍기, 요게 굉장히 주요하게 먹힌 케이스다. 예쁘거든. 예쁜데 뭔가 섹슈얼하기도 하고. 요런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먹히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의 개인에 대한 어떤 엘레강스한 엘리트 아름다운 요런 이미지는 망가졌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졌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걸 보아온 이준석이가 대여투쟁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에 불리하거든. 자기 정치에 불리하거든. 하지만 이 십새끼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지금 강력하게 대여투쟁을 하고 어떤 이번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며 다음 정권 창출까지 얘가 이바지를 하게 되면 더욱더 크게 성장할 텐데 지 그릇이 졸라 종지 그릇 만한 새끼가 어떤 국민적인 영혼인 대의 정권 교체라는 열망을 품기에는 굉장히 그 애새끼의 그릇이 존만했다. 그래서 저 대여투쟁보다는 지 존만한 지 그릇에 맞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의를 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리찬이 님이 그럼 여권 내 지지율이래야지 결과는 전국민 대상이라 발표하니 쇼통령에 미친 나라. 추미애 밀작하는 우리들 생각함. 그럼 안 되는데 진짜 무섭다. 역으로 생각하니. 저 자식은 준석이 대변인인가? 죄송합니다. 태경이 진짜 없었음. 나보고 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이, 그리고 김무성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계보 아닙니까? 밤이당 계보, 그리고 개헌파 계보. 이 새끼들이 지금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다. 장악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이 과거 반윤석열 라인. 박근혜, 박사모, 골수 박사모 지지자. 그러니까 김기태라든지 서병수라든지 서범수라든지 이런 애들을 끌어안으면서 국힘당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막무가내다. 너무 막무가내고 너무 속이 보이는 빤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지금 어떤 당권 접수를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는
그리고 당의 미래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요걸 개같이 처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단지 좀만한 프레임 있죠. 30대 젊은 당대표를 꼰대 정치인 새끼들이 권력 투쟁을 위해서 당대표 흔들기. 여러분 이거는 대깨문 논리입니다. 문장이가 정치를 못해서 까고 있는데 촛불 세력에 반한다. 정권의 개혁을 못하게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대깨문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병신 같은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자, 리찬이 님이 재난지원금 지급했다고 수도권 밤 9시로 변경, 9시로 더 줄었어? 그냥 단순 2주 더 연장 아니었던가?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여튼 그 얘기 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대깨문 논리에 하도 관광 언론에서 떠들고 이 새끼들 자꾸 기어나와서 하태경이 떠들고 유승민이가 떠들고 이준석이가 떠들고 특히 민주당 새끼들도 같이 떠들어주고 얘들을 엄호하는 애들이 너도 나도 막 떠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야. 자꾸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기사 제목만 보는 국힘당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작게나마 여론이 생기잖아. 우리 언론 환경이 굉장히 거지 같습니다. 휩쓸리지 맙시다. 그리고 뭔가 의견이 나왔을 때 득을 보는 세력과 이 어떤 여론이 나무로 득을 보는 세력과 해를 잇는 세력 그리고 현재 상황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고 확장성이 의심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윤석열 최재형이 원한 이유 이 내용이 무엇이냐 까는 거죠. 전례가 없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씨발. 당신은 어디를 지지합니까? 이런 조항은 항상 들어왔다. 모든 경선 투표에서. 심지어 저는 과거에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 내 경선에 한데도 그런 이 새끼들 잠깐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민주당 제가 권리당원이잖아요. 권리당원이니까 여론조사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와요. 민주당에서. 문자도 오고 씨발놈들. 분명히 탈당했는데 개새끼들 어떻게 알고 계속 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정보 저것끼리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민주당이 돌리는 여론조사에도 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들려드렸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데 물론 이거를 여권 지지층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느냐 요 목적에만 순수하게 쓴다면 문제없는 정확한 여론조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딴 데 섞어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내 경선 후보를 내는데 그런 전례가 없는지 한번 파보자 이거야. 이건 그냥 저그들이 주장하는 거지 어떤 자료라든지 근거는 제시 없이 그냥 주장하는 거야. 기사로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마치 없는데 뿅 나타났고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준석 체계가 삭제했다. 이준석 체계가 삭제함으로 야 그거 왜 삭제했냐 다시 살려 라고 얘기한 놈이 나쁜 놈이냐 없는데 갑자기 그걸 안건으로 올려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삭제한 게 이상한 거냐. 마치 윤석열이랑 최재형이 자기 지지율, 자기 경선에 불리하니까 물론 그 얘기도 맞지. 자기 경선에 불리한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 내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최재형이 자기 지지율에 불리하니까 기존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거를 갖고 와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죠. 여기에 언론이 어디냐? 노컷뉴스가 어디냐? 졸라 친 여당 언론이다. 졸라게 편향된 언론이다. 요런 거를 제목 없이 그냥 보다 보면은 헷갈린다니까. 야 윤석열 최재형 졸라 이기적인 새끼네. 어떤 대의나 뭐 이런 거보다 지정치하려고 지가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서 해괴한 어떤 논리를 갖고 와서 씨발 분란을 일으키고 있네 라고 착각하라고 요런 기사 내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리찬이 님이 이중한 영업시간 9시. 저도 보세요. 지금 그냥 2주 요것만 보고서 9시는 못 봤잖아. 2주간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줄이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 제가 전에 코로나 다루면서 방송이 걸려버리더라고. 메로나 제가 다루면서 백신 문제 다루면서 얘기했었죠. 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와 확진자 수는 늘었으나
양성률이란 거는 내가 100명을 조사했을 때 몇 명, 10,000명을 조사했을 때 몇 명, 이거를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양성률로 온 것이 맞지, 명수로 계산하는 건 틀리다 이거야.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관광 하니까 직장인들이 직장 마치고 코로나 방역소에 서가지고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너도 나도 막 조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확진자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양성률이 중요한 건데 양성률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미친 새끼들 아냐. 민주노총 집회는 오케이고 몇천 명이 살인자들이 몇천 명이 광화문에 쳐돌아다니는데 광복절 집회는 보수 집회니까 안 되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있잖아. 경찰들 다 줄 서갖고 이렇게 가는 거 봤죠, 의경들. 걔들은 안 걸리고 집회 나온 사람들은 걸리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빽빽하게 서 있는 밀도로 보면 경찰들이 더욱더 밀도가 높다. 이 새끼들 그건 얘기 안 해. 경찰한테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는. 리차니님이 황보승이 나가고 허은하 들어왔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지. 수석 대변인 허은하 음주 2006년 2009년 2번 걸렸다는데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시키는 인사네. 이준석이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당에 이로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재창출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사라든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파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의 개파가 당내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 모든 행보가 그러하고 모든 쇼질이 그러하고 인사 역시 그러하다. 는 것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갈등 사태를 미루어 보면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허은하도 지랑 스킨십이 있겠지. 원래 권력은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내 사람 심기. 내 사람을 요직에 다 씹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을 요직에 안 치는 거고, 그리고 요런 애들이 다수를 이뤘을 때 어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짜고 치는 투표가 안건이 올라가는 거고 그 안건이 의결이 되는 거면 이게 당의 의지가 되는 거고 이게 당원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을 잡아먹은 거고, 요걸 가장 잘한 집단이 누구냐? 좌파 새끼들이다. 언론 시민단 무슨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 이러면서 운동권 새끼들을 거기다가 다 꼽아넣는 거야. 그게 정말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기관이 어디야? 여성인권위원회. 여가부잖아. 모든 공무원 조직에 법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여성 고민 상담소, 무슨 인권 상담소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지금 운동권 지금 말 잘 듣는 새끼들을 다 거기 낙하산으로 꼽아넣는 거야. 그리고 얘들이 그 조직에서 갖는 권한은 졸라게 강력해. 무소불위야. 그러면서 요 밑에 직원 두고 우리 세금 갖고 지그 새끼들 밥 빌어먹이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짓을 이준석이가 하고 있다. 여기에 루비방님, 종지 준석이가 밥그릇 노릇하니 이런 사당은 당연한 것. 간장 종지를 밥그릇으로 썼으니 옳은 얘기입니다. 저 100% 공감하고 격하게 공감합니다. 지금은 밥그릇이 아니라 거대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야 되는데 밥그릇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종지 그릇 새끼가 요거 다 쳐내고 간장 같은 새끼들, 냄새 난 놈들을 여기다 다 꼽아서 지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매국적인 반역 행태를 벌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새끼 새치어에 놀아나는 일부 인물들이 처음에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었지만 온 언론이 떠들고 민주당이 같이 떠들고 국힘당 내부에서 같이 떠들어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식상하지만 이준석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여튼 최재형 원장 요즘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바람 기로에 섰다. 따뜻한 통합 되살리기 관건. 최재형 원장, 제가 전에 보수 유튜버 중에 한 명이 최재형 원장 비판하는 영상을 제가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원장 출정식에도 참여했었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보수지. 그런데 준비 덜 된 모습의 보수 편향 이미지 지적. 왜 보수 편향일까? 뭐가 보수 편향일까? 도대체 어떤 모습이 보수 편향인지 씹새끼들은 얘기하지 않아. 어디냐?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연합뉴스다. 연합뉴스. 거의 중국의 신화통신 이런 느낌이지. 황색 언론이다. 이 황색 언론에서 준비 덜 됐다 계속 싸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최재형이 아직 낸 거 없네? 이런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직 후보 등록도 마치지 않았고 지금 득도 없고 실도 없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 뭐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어. 다 공격의 여지가 되는 거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최재형은 어떻게 할 거다, 이념적인 철학적인 부분을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알리는 식이지. 준비 덜 된 모습. 뭐가 준비 덜 됐는데 족같은 얘기하고 있어. 최측 정책 발표, 뚜렷한 비전 제시로 돌파할 것. 뚜렷한 비전 제시하면 되잖아. 그런데 뭐가 준비 덜 된 모습이래. 이 새끼들은 주장만 있지 근거는 없어. 저한테 대깨문 다는 씨발놈들 봤죠? 대깨문 새끼들은 답이 없어. 그냥 너는 가짜뉴스래. 내가 왜 가짜뉴스인데, 어디가 가짜인데, 모두 근거에 부합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근거를 다 제시했다. 너는 왜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근거를 제시해봐라. 이름 다 도망가. 아니면 혹은 뜬금없는 윤석열 병신, 최재형 병신. 그래, 왜 병신인데? 뭐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또 말 못해. 아니, 문재인에 거역했대. 이 새끼들의 논리는 계속 이런 식이야. 대답은 안 하고 계속 딴 얘기해. 우리는 가까운 어떤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이거 보면 최근에 이준석이가 그러하잖아. 야, 녹취 파일 씨발 안 흘렸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나왔어. 나오니까 갑자기 나는 하지만 실수다. 또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토론회를 발표로 바꿀게. 하지만 서병석은 이러면서 서병석은 선관위원장 안 칠 거야. 이러면서 되려 사과와 인정은 안 하고 또 딜을 치고 난 하지만 그런 말은 없다면서 물타기 하고, 물타기 하는데 증언이 나오고 밝혀내라 이러니까 편집한 거 이상한 거 툭 내놓고 봐라 씨발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서 도로 옮겨붙고 계속 이거 반복이잖아. 대깨문 이준석은 리틀 문재인이라니까. 문재인 시즌2고 젊은 문재인이다. 여튼 여기 루비방님이 욕 안 하던 우리 가족들도 10세 18세 등 난무합니다. 그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이 정신병자들의 논리를 듣고 있으면은 반박하다 지치고, 반박한들 저 병신 새끼들은 알아쳐듣지를 않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병동에는 정신병자가 없다. 정신병동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병자들한테 당해서 치료받으러 들어와 있고, 정신병자들이 사회에서 정상인 척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진짜 상식과 보편적 기준이 무너지니까 정말 창피해야 되는 발언, 무식이 드러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고, 자신들이 어떤 정의와 상식을 되려 얘기하니까 멀쩡한 상식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야. 리찬이님이 욕하고 바로 회개하시고, 이거 참 이젠 주님도 이해하신다고 회개 안 하심. 그죠? 저는 예수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혁명가스럽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에 어떻게 보면 종교로서, 철학으로서 대항했던, 죄송합니다 기독교분들은 이제 예수님, 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분도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 싸움은 나빠 이웃은 사랑하라, 무작정 이것만 되뇌이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모르지 않나? 무조건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는 우리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의 편을 들라고 종용했다라고 주장하는 바와 똑같다. 하니까 너희 씹새끼들은 예수를 팔아쳐먹는 악마의 씹새끼들이다. 루비방님이 준비 덜 된 건 당연하지. 준비된 것들이 오죽 못났으면 이분들이 아수라 정치판에 들어왔을까. 맞습니다. 저 씹새끼들이, 기존 정치인 놈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욕이 나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런 원래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정치권에 나올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던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저런 분들에게 제발 대권에 나와주세요. 지금 이 썩은 정치판을 갈아엎어주세요. 정권을 심판해주세요. 요런 여론들이 우세하니까 저분들이 대선에 나온 거 아니야. 막말로 저분들이 어떤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 치더라도 국민적인 이런 영험이 없었으면, 될 것 같지 않으면 저분들이 어떻게 대선 나오냔 말이야. 저분들은 나름 대의를 등에 지고 나온 투사들이다. 어떤 인물들에겐 영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인물들에겐 악마가 되는 거지. 그런데 왜 지금 이 나라 말아먹은 새끼들의 역작들의 표를 자꾸 집어넣자고 그러는 거야. 비율을 줄이든지. 이 이야기를 최재형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기사가 있다. 최재형 측,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해야 된다. 야,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 경기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축구 선수들을 뽑으라면은 일본 애들이 손흥민 뽑겠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일본 애들이 우리 축구 선수를 뽑는데 일본 애들의 의견을 50%나 집어넣겠대. 그러면 손흥민은 꼴찌할 거 아니야. 한국에서 1등 하더라도 일본에서 손흥민 100% 꼽으면은 손흥민은 한국에서 50%를 먹더라도 25%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비율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여론 조작 현황에 대해서 어제 제가 실시간에서 방송했었죠. 이걸 편집해서 오늘 새벽에 올렸고, 요게 요 내용이다. KSOI 여론조사에서 심각한 역선택이 벌어져. KSOI 여론조사 이 새끼들 내는 거 보면 항상 이재명이 이긴다요. 이재명이 1등이에요. 윤석열은 항상 이재명한테 진다. 그리고 최재형은 저기 쩔이야. 홍준표, 유승민보다 저 뒤에 있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최재형이 유승민보다 뒤에 있냐고. 홍준표랑 비슷하다면 솔직히 이해는 나겠다. 그런데 어떻게 유승민 뒤에 최재형이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대깨문들의 역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짚었듯이 한 조사에서는 어디? TBS 교통방송 대깨문 방송에서는 아예 대권 후보에 최재형을 순위에서 뺐더라. 이게 무슨 공정한 조사야. 안 그렇습니까? 너무도 명쾌하다.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돼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이 따뜻한 통합 되살리기 관건, 유치 비겁의 연석회의 제안까지. 유치하다, 비겁하다, 이건 무엇이냐?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싸움들 준표형이 얘기했고, 그리고 뒤에서 이 갈등 속에서 컨벤션 효과를 얻으며 살짝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유승민, 홍준표 비겁하다고 원희룡이 지적했던 이야기고, 연석회의 제안은 무엇이냐? 요 얘기다. 최재형, 볼성사나운 내부 분열, 이준석 대선 후보들 모두 모여서 연석회의를 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분이 봉합될까라는 기사입니다. 네 분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분 부추기죠. 갈등 부추기기다. 여러분은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최재형이 굉장히 연석회의 이런 얘기하면서 참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리고 원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후보들 간에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들끼리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네거티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가열되지 않게끔 중간에서 심판을 보는 것이 당대표여야 되는데, 이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특정 후보를 위해서 가장 잘 나가는 1, 2등 후보를 모두 까고 있으니 공작질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냥 덮고 가자. 어떠한 사과와 인정과 재발 방지 없이 그냥 모인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제발 이준석 탄핵합시다. 국힘당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탄핵하자. 이준석이 탄핵되지 않는 이상, 설사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위기는 겪고서 사과와 인정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당내 갈등이 멈출 수 있냔 말이야. 그냥 단지 얼굴 맞댔다고 해서 어떻게 멈추냔 말이야. 아직도 선관위원장을 그렇게 안 치려고, 그리고 이미 경선 룰을 저그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놨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서병수 경준위 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안 치려고 씨발 계속 지랄병을 떨고 있는데 될까? 오히려 분란과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100% 장담합니다. 이거 작두 타고 나발이가 없어. 이거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고 특정 후배들만 이뻐하면서 자기들 라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상사, 이 새끼가 계속 상사로 앉아있는 이상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야.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회사 내에서 나의 새끼들과 나의 계파가 잘 먹고 잘 사는 요런 일을 하는 중간관리직에 앉아있으면 이 회사는 말아먹는 겁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야당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야당에서 내 의보다 자신들의 계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준석이 이 새끼를 어떠한 사과와 인정, 재발 방지 없이 끌고 가는 이상은 무조건 갈등과 분열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선에 가까워가면 가까워갈수록 더더욱 커질 것이다. 내부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